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자의 시선으로 사회적 현상과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네. 드디어 재난지원금이 전국적으로 풀렸습니다. 네. 물론 저는 세대주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다 가져가셨지만 팀장님은 또 따로 구매하신 거 있으세요? 네, 뭐 재난지원금이 풀려서 구매한 거는 있지만 뭐 그렇게 아직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서요. 앞으로 좀 8월까지 지켜보면서 조금씩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윳돈이 생겨서 어떤 소비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펀드 매니저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좀 수폐 관점에서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통계청 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분기 단위로 나눠보면 대략 한 100조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이 지금 12.2조 원이 뿌려진 거고 이걸 5, 6, 7, 8월에 걸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략 한 4개월 동안 12.2조 원이라고 하면 한 분기랑 거의 유사한 기간이기 때문에 대략 한 분기에 12%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정책이 나왔다. 일단 숲에 대한 팩트 체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릴리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나오면서 어디 혹시 사용하셨어요? 저는 제가 세대주가 아니라서 사용을 네.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편의점에서 바나나를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소비 장소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재난지원금을 지금 받으면서 사실 중요한 거는 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 수혜주를 찾는다거나 일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단편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공짜 돈이죠. 공짜 돈이 주어졌을 때 어떤 소비를 하는지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좀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시중에 있는 편의점에서 좀 분석한 기사였습니다. 근데 한우랑 수입 쇠고기가 전주 대비해서 판매량이 74% 늘어났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이게 재난지원금이 아예 없었던 전월 대비로 보면 거의 뭐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편의점에 가서 고기를 사거나 뭐 바나나를 사거나 이런 건 잘 안 사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마트에서 지금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이런 것도 사게 되고 좀 소비의 변화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국내 소비의 흐름이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좀 사려고 하는지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의 시간을 지켜보면서 국내 소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좀 변화의 흐름을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네. 이렇게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어디에다 소비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게 좀 포인트인 거네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재난지원금 사실 사용처 논란도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좀 정치적인 논리나 뭐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돈이 생겼을 때 어떤 브랜드를 찾는지 이번에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대주, 저희 시니어 네.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네. 말씀해주신 시장 분석과 같이 이번에 은퇴자들의 소비 트렌드도 같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세대주이신 분들은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소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희 에셋플러스도 앞으로 10년의 투자 철학에서 아바라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A가 해당하는 게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20, 30대인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소비에 대해서도 좀 더 열려 있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 어떻게 소비하는지 그냥 보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관점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투자의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액티브 시니어의 이런 지갑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고민하시는 영역이 있을까요? 뭐 단편적으로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요즘에 보면 당구를 굉장히 열심히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5, 60대 은퇴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당구장이 굉장히 유행인데 뭐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참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직은 발견되지는 않아가지고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레저 활동들이 왜 그럼 증가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캐치를 해서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가장 건강한 투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은퇴하신 분들도 대부분 그렇지만 은행의 대출 비중을 보면 한 60% 이상이 부동산 담보대출 쪽으로 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저금리가 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쭉 올라가 준다면 매우 좋겠지만 뭐 그렇지 못하다면 금융자산, 다른 자산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에 개인의 자산 관리에 대한 니즈들이 올라오게 될 것이고 이런 산업군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회 요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도 아직은 굉장히 좀 찾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예, 뭐 글로벌하게는 답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찾고 있는 기회 요인들을 좀 찾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기 전에 통계청 자료를 사실 좀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만 딱 떼어봤을 때 가계 총 자산 대비 평균 부동산 자산 비중이 우리나라는 51% 정도라고 해요.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정말 많이 높은 수치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금융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선진국처럼 부동산 비율보다는 좀 금융자산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팀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 소비의 트렌드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투자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뭐 이거는 저희 SF플러스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모든 주식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주식의 가격은 가치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근데 그 가치는 기업의 이익에 의해서 정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치 투자자들이 믿는 믿음인데요. 그러면 이 기업의 이익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걸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지갑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소비자 지갑의 구성비가 어떻게 되고 있고 소비자 지갑이 앞으로는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지를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처가 결정되는 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지갑일 수도 있죠. 다시. 네. 아니 그냥 편하게 하세요. 팀장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단순히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카드사를 골라야 되는지, 사용처가 어디인지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러한 경제적 분석까지 가능하군요. 네. 뭐 많은 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실 맞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런 사회적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기저에 있는 영향들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린 이런 소비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소비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관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게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그런 시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Wow!